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로데에서 나온 캐스터 프로 2 이 녀석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녀석이 할 게 진짜 많아서 한편으로는 안 끝날 것 같고 몇 편 이어서 할 텐데 이 녀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도대체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인지부터 잠깐 알아봐야겠죠. 네. 자, 캐스터 시리즈가 있습니다. 로데 캐스터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캐스터 프로, 그 다음에 하나는 듀오, 이렇게 있습니다. 캐스터 프로는 사실 전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작이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가 나온 거고, 듀오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이 뭐 하는 녀석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녀석들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올인원 방송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프리앰프, 믹서, 효과음 넣는 그런 패드, 뭐 그 다음에 외부 레코딩 할 수 있는 단자, 뭐 아시오에 대해서 DAW도 지원하고요. 전문 오디오 같은 것도 지원하고, 심지어 휴대폰 연결까지 블루투스로 지원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방송할 때 얘로 다 끝내라. 그런 거죠. 방송에 대한 오디오는 얘가 다 끝내주겠다. 이런 제품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캐스터 프로 2는 약간 4인 기준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듀오는 1인 방송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인 방송을 주로 하다가 게스트가 한 명 왔을 때 한 명 마이크 더 써서 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듀오가 충분히 커버하고, 그다음에 진짜 팟캐스트 보통 하면은 적어도 2명에서 많으면 4명, 그 이상은 사실 잘 안 하죠. 왜냐면은 말이 막 섞여가지고 도대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많이 해봤더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4인 기준이 제일 많아서 그 정도까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터 프로 2, 그 다음에 캐스터 듀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사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스트림 X라고 해서 아예 녹화까지 가능하게 나오는 제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데에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슨 제품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도 잠깐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제가 이 녀석이 뭐냐면은 로데 캐스터 1이에요. 캐스터 프로 1. 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갖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제가 동네에서 사실 이런 팟캐스트를 조금 만드는 그런 강의도 하고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마을 미디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이 녀석이 나와서 이 녀석을 사운드캣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역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얘가 좀 사실 이런 식의 제품이 최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라는 거에 맞춰서 나온 전문 장비는 맞는데, 로데라는 회사가 아직은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만들어 본 지 얼마 안 됐고, 마이크 프리앰프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얘네가 고객의 니즈를 정말 정확하게 찝어냈구나,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크기도 좀 크고, 근데 사실 이 큰 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으면 못 써요. 근데 이건 정말 커서 좋았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고 나온 게 이번에 이 녀석. 네, 네, 이게 바로 2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팩트해지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원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좋으냐? 일단은 여기 이제 사이즈가 작아진 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더가 8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이걸 다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4개를 그냥 쭈루룩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설정을, 이 페이더의 설정을 바꿀 수 있어서 그건 좋고,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되게 신기하게 배사홀에 들어가는 구멍도 뚫어놨고, 마이크 스탠드 같은 데도 꼽을 수 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카메라 어댑터에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 밖에서 쓰는 분들이 얼마나 요런 걸 좀 생각하는지 고민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놓은 거, 이거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대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를 또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캐스터 프로를 직접 써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받아본 상태이고요. 지금 뒤에 마이크하고 헤드폰을 꼽아놨고 전원만 연결해놨습니다. SD 카드 하나를 꼽아놨고요. 자, 전원을 처음에 키면은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진행 버튼을 하면 되는데, 제 SD 카드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포맷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처음 넣을 때는 무조건 포맷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카드를 처음 넣으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포맷 하고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어를 눌러줍니다. 날짜를 맞춰줄 건데, 지금 날짜가, 네, 거의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걸로 그냥 오케이.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잡아줄 건데, 저희 스튜디오 와이파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면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네, 요거는 뭐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 웃긴 건데 해석하기라고 나오잖아요. 해석하기라기보다는 이제 분석, 시스템 분석한 데이터를 로드에 이제 보내서 같이 공유해서 뭐 조금 더 좋은 장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냐 뭐 이런 건데 왜 해석하기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정 마법사. 이게 사실 이게 롯데 캐스터 프로 시리즈의 가장 좋은 점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요거 따라서 하면은 설정을 하고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은 저도 설정 마법사로 해보겠습니다. 자,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해볼까요? 자, 헤드폰을 보시죠. 헤드폰을 꼽아놨으면 헤드폰이 큰 음량을 낼 수 있으니까 줄여야 됩니다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페이더를 일단 여기 이제 다 맞춰놓으라 해서 일단 맞춰놓고 유니티로 설정.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유니티가 여기 보시면 여기로 잡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겼고 믹서처럼 진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헤드폰 다 줄이라고 나와 있죠. 헤드폰도 다 줄여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헤드폰 연결하고 다음 템. 일단 연결을 먼저 미리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을 편안한 톤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레벨을 서서히 올립니다. 자, 저도 이제 헤드폰을 좀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제 헤드폰은 전에 했었던 이제 타고 스튜디오 거로 이제 마이크 달려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제 목소리가 들리는 수준. 지금 사실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이 나오는 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를 할지 정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콤보 입력 뒤쪽에도 사실 전에 거는 XLR이었는데 콤보 입력으로 바뀌어갖고 기타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마이크 1번만 쓰고 있으니까 1번 말고 나머지는 다 없음 이렇게 하면 되고, 기타나 아니면 외부 입력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자사 마이크가 있으면 여기 자사 마이크 세트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설정하면은 알아서 그냥 바로바로 되고, 자사 것만 아니고도 지금 보시면 제일 유명한 거 뭐 SM7B, RE20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괜찮은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콘덴서 마이크긴 해서 콘덴서 마이크 설정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은 제 목소리가 바로 이제 헤드폰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서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초록색 불 안에 들어오도록 맞춰라. 네, 그래서 요 정도 조금 더 크게,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는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스캔해서 마이크 사용 기술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QR 코드까지 나오죠. 아, 되게 괜찮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의 세팅도 초보자들한테 뭐 EQ 어쩌고 컴프레서 어쩌고 이러면은 진짜 1도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추럴인데 중립으로 나왔고, 아, 이것도 좀. 자, 팟캐스트 스튜디오, 그 다음에 방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 느낌이 바뀝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팟캐스트 스튜디오로 일단 맞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핸드폰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핸드폰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 연결은 제가 이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USB 입력은 USB 지금 1 같은 경우는 컴퓨터 메인 컴퓨터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서브 컴퓨터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1번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방송용 컴퓨터, 2번이 게임용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컴 체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참 괜찮은 녀석인데, 요 채팅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재밌는 녀석이에요. 팟캐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설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널 할당,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게 마이크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예. 이거 진짜 쉽죠. 저 그래서 이게 너무 와 했어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패드는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막 설정이 되는데, 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쇼 설정. 이것도 매뉴얼에는 쇼라는 개념이 잘 안 나와가지고 한참 헤맸거든요. 자, 쇼라는 것은 이 세팅 전체와 팟캐스트 프로그램 하나를 그냥 다 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한다. 이름은 뭐 저는 이제 그 날짜로 하겠습니다. 2024 01 19 다시 01. 네, 1번이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이콘을 고르는 건데, 아이콘은 이제 몇 개냐? 이게 12개씩 2개니까 24개. 24개? 네, 24개. 네. 6, 4, 24 맞죠? 네, 24개? 아니네, 더 있네. 그렇지. 아이고. 36개. 그렇지. 갑자기 셈이 안 돼. 자, 아이콘은 이렇게 36개가 있습니다. 자, 이 36개의 아이콘을 이용해서 원하는 거 하시면 되고, 뭐 추가되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준비 완료.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대로 그냥 방송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SD카드에다가 바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거는 요 레코딩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레코딩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전체적인 걸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별로 페이더가 나와 있고요. 페이더별로 지금 터치도 이렇게 되지만, 네, 이걸 눌러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진짜 편해요. 그 다음에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이제 자, 보컬 지금 마이크 1번입니다. 마이크 1번 세팅해서 여기 보시면은 뎁스, 스파클링, 펀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또 한글로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라더라? 목스랩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세팅해 놓는 방법을 캐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이거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깊이감, 뭐 스파클링 밝게, 훨씬 더 밝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거 아니면 어두워진다. 뭐 이렇게 좀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펀치감 만드는 것도 펀치 있게 제 목소리가 좀 더 튀어나오게, 네. 아니면 좀 밋밋하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급을 누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하이패스 필터부터 그 다음에 디에서, 그 다음에 노이즈 게이트, 그 다음에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익사이터, 패닝 좌우,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펙트로 들어가면은 에코, 딜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버브, 이것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대로 만드셔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거 고급을 다시 빼면은 고급을 그냥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복스랩이라고 하는 자동 설정 거기 가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게 다양한데, 얘 지금 잘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무선 전화. 근데 여기 요 뭐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은 요 안에 사실 로데에서 만드는 무선 마이크 있죠. 와이어리스 시리즈. 그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수신기가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고 시리즈를 그냥 바로 연결해서 요 채널에 할당을 할 수도 있는, 되게 재밌는 녀석입니다. 네. 그것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얘도 레코딩을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레코딩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지금 제 마이크, 여기 연결되는 마이크 나중에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요 마이크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제 요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방송은 요거로 하고 있고, 지금 팟캐스트 레코딩은 요걸로 하고 있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USB 1, USB 1의 톡 채팅, 그 다음에 USB 2 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컴퓨터랑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세팅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옆에 있는 패드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볼륨을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특이한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효과음 설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펙터 설정이나 뭐 여러 가지 세팅을 설정해 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하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말을 피칭 높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가폰 소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장돼 있고 세팅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 스마트 패드를 눌러서 여기 원하는 것을 눌러주시면은 뭐 여러 가지 소리나 이펙트, 그 다음에 믹서에서의 어떤 설정, 그 다음에 심지어 미디 노트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이거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설정이 지금 패드가, 이게 뱅크가 지금 1, 2, 3, 4가 아니고 1, 2, 3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 1, 2, 3까지 있냐면은 세 번째가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4가 안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1, 2, 3까지 다 채우고 나면 이게 몇 개까지 뱅크가 만들어지면 8개까지 뱅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8개면은 진짜 웬만한 건 다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뱅크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뱅크가 모자라지 않는, 패드가 총 64개가 되는 거니까 패드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이게 기본적인 세팅은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눌러주면 팩 마킹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꺼주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은 마무리해서 얘가 아예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 가지고 녹음된 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녹음된 걸
틀어보면은 여기는 여러분도 안 들리겠지만 여기 이렇게 네 제가 내가 녹음했던 거 이게 바로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마킹했었던 것도 여기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하나 해가지고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저장해서 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요게 지금 SD 카드에 들어갈 때 스테레오로 하나로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멀티로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컴퓨터랑 연결한다 그러면 아시오로 연결이 돼서 DAW에서도 멀티로 받아서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뭐 백업을 2번, 3번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USB-C 타입 USB 메모리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USB-C 타입 메모리도 준비가 되면은 USB-C 타입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USB-C 타입도 레코딩을 같이 할 수 있고 여기 1, 2가 다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11시간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네, 요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좀 디테일한 설명들은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데캐스터 시리즈는 5.5인치 터치 스크린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요 작업 환경, 네, 그 다음에 노브나 아니면은 이런 페이더, 그다음 버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해서 초보자들이 좀 작업하기가 쉽다는 거, 이것도 장점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아까 보셨겠지만 처음 시작해가지고 설정을 할 때까지 설정 마법사가 한 번에 쭉 해주는 거, 네, 전문 용어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이크에 대한 설정도 마이크 설정을 목스랩이라고 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 제공하고, 물론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프로페셔널한 부분까지도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좀 장점이라 볼 수 있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딱 돼 있으면 좀 어려워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글 지원, 네, 한글 지원되는 이런 기자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음향 쪽에서는 특히 없죠. 근데 얘는 한글 지원된다는 거. 그리고 전작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 프리앰프가 개선됐습니다. 마이크 프리앰프가 전작에서는 좀 그렇게 썩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데가 마이크 프리앰프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작품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컨셉을 정말 잘 꿰뚫고 있었고 사용성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작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가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몇 개가 막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또 나름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로데캐스터 시리즈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단점은 좀 더 얘기할게요. 어쨌건 그래서 장점이 얘가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가 76dB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마이크 중에서 제일 유명한 팟캐스트용 마이크라고 거의 지칭되는 SM7B라고 하는 슈어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SM7B가 그런 이제 보이스 쪽에서는 가장 이제 특화된 마이크이긴 한데, 극악의 단점이 뭐냐면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거의 70dB 정도 해야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되는 레벨이 나옵니다. 그만큼 걔가 좀 마이크 프리앰프를 많이 이제 가혹하게 증폭을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저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조차도 그렇게 70dB까지 증폭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인라인 프리앰프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나와서 SE에서 그거 같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운드 클라우드 하여튼 몇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예. 다이너마이트라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서 그런 인라인 프리앰프라는 팬텀 파워를 받아서 증폭을 한 10dB 이상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걸 쓰지 않고도 바로 SM7B 같은
증폭량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마이크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효과음이나 FX를 할당할 수 있는 요 스마트 패드. 이 스마트 패드가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건 보통 사운드 패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스마트 패드예요. 스마트 패드의 장점은 지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패드 뱅크에서는 사운드가 진짜 말 그대로 사운드만 나옵니다. 효과음이 있는데 두 번째 뱅크를 가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목소리 변조라든가 여러 가지 팟캐스트의 기능을 할당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장점이고 심지어 하다못해 미디 기능까지도 해서 이걸 누르면 건반이 딱 나오게 이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녀석이긴 한데 좀 요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장 배터리를 구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PD 충전되는 외장 배터리 가지고 계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해보면서 이런 게 필요해요 하는 피드백들을 정말 엄청 모아놓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를 다 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더킹 기능이라든가 트래시 토크 아니면 비공개 채널 그 다음에 멀티 레코딩 되는 거 후 보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레코딩도 여러 군데에서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큰 장점입니다. 자,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 단점은 좀 아쉬운 단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48kHz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48kHz만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단점은 아닙니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48kHz로 딱 그냥 고정해 놓으면 되거든요. 다만 그 위의 성능을 쓰거나 좀 샘플링 레이트가 안 맞을 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요런 건 단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콘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에 디지털 콘솔 중에서 가장 싸고 유명한 베링거의 X32 같은 경우도 48kHz 지원이거든요. 그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사실 사운드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 가격이죠. 가격이 좀 비쌉니다. 100만 원 후반대 이 녀석은. 그 다음에 듀오는 70만 원 후반대. 거의 뭐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 프리앰프 역시 마이크 프리앰프 전문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쓰고 있는 단독형 마이크 프리앰프들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독형 프리앰프는 뭐 단독형 프리앰프 하나만도 이거 가격을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뭐 아쉽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지 한글 오역 부분 한글 조금 더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잘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곧 고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이 제품의 장단점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이 제품의 좀 장단점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팟캐스트 할 수 있는 캐스터 프로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협찬 사운드캣 사운드캣에서 협찬해 주셔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기능들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정말 좋고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